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년생 산출의 어린 묘로서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켜 제이식했을 때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근을 당근하는 것이 유리한 수종은. 자, 문제가 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생 어린 묘목일 때 뿌리 끊기, 단근을 하는 것이 활착에 유리한 수종은 어떤 것인가? 바로 상수리나무입니다. 보통 1년생 산출묘는 측근이 발달했을 때 당근 작업을 하지 않지만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쌍쫄꿀 같은 직근성 수종일 경우에는 당근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쌍쫄꿀은 당근 작업해준다.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서 심지 않는 이유는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서 심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포플러 잎녹병 중간기주 낙엽송. 포플러와 낙엽송을 섞어 심지 않는 이유는 색육 나빠져서 아니고 밀양요소의 요구가 많아서 아니고 끝마름병 중간기주 아니고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가 낙엽송이기 때문입니다. 예불기의 기어 케이스에 90번에서 120 사이의 기어 오일을 주유할 때 그 양은 20에서 25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불기 기어 케이스에 기어 오일 90에서 120이다. 주유 양은 20에서 25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인톱이나 예불기 등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연료로 적합한 것은 가솔린, 휘발유와 엔진오일의 혼합유가 적합합니다. 휘발유만 넣어서도 아니고 경유 넣어서도 안 되고 가솔린과 오일의 혼합유가 적합하다. 자, 그 비율은 어떻죠? 자, 그 배합비는 25대 1이죠. 배합비는 가솔린 대 윤활유가 25대 1이다. 가솔린 25, 오일은 1만큼 혼합해서 체인톱, 예불기 등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연료로 사용합니다. 기계톱 연마에 사용하는 원형 줄 선택 시에 톱니 상부보다 줄 지름의 얼마 정도가 상부 나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이 말은 그림에서와 같이 원형 줄로 기계톱의 체인 톱니를 연마할 때 줄 지름의 일부가 상부 나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상부 날보다 줄 지름의 10분의 1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계톱 연마 시에 원형 줄의 10분의 1만큼 상부 나위로 올라가야 된다. 10분의 1 기억합니다. 자, 왕소나무좀은 1년에 3회 발생합니다. 왕소나무좀은 왕이니까 1년 1회 아니고 3번이나 발생한다. 센 놈입니다. 3회 발생하고 그냥 소나무좀, 애소나무좀, 소나무 노랑점 바구미는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소에노는 1회 발생한다. 왕이니까 3회 발생한다. 왕소나무좀. 미국 흰불나방 월동 형태는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알, 성충, 유충 아니고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형태로 월동을 한다. 일부의 작업은 인력 작업으로 하고 일부는 기계 작업으로 공존하는 단계. 이때 인력 작업은 체인톱으로 작업하고 집재하는 작업은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작업 단계를 부분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라고 합니다. 일부는 체인톱으로 하는 인력 작업으로 하고 집재 작업은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 단계를 부분 기계화 작업 단계라고 하고 인력 작업 단계다 하면 대부분 인력 작업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기계화라고 하면 전 작업 과정이 완전히 기계화된 단계를 말합니다. 쉬운 문제. 가선 집재 기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선 집재라는 것은 주로 집재기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공중에 가설한 그런 캐리지, 반송기를 이용해서 집재하는 건데 여기에는 자주식 반송기, 썰매식 집재기 나무, 이동식 타워 집재기 모두 가선 집재기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베스터는 아니다. 하베스터는 그림과 같이 고성능 임업 기계로 흙속을 이동하며 잎목의 벌도 및 조제 작업 등 여러 가지 다공정을 연속해서 작업 가능한 것이 이 하베스터입니다. 즉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정해진 길이로 나무를 토막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항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하베스터, 가선 집재기계 아니다. 자, 예불기의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불기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 아니고 반시계 방향이다. 체인톱의 1시간당 평균 연료 소모량은 1.5리터고요. 오일 소모량은 0.4리터입니다. 체인톱의 시간당 평균 연료 소모량은 1.5리터, 윤활유, 오일 소모량은 0.4리터다. 측척이란 축척 말고 측척. 측척이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가? 측척은 벌채목을 규격에 딱 맞는 규격제로 자를 때 그 표시를 하는 도구가 측척입니다. 벌채목을 규격제로 자를 때 표시 도구가 측척이다. 골목도에 있어서 작은 가지를 가지치기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도끼죠. 톱 아니고 기계톱 아니고 도끼가 작은 가지의 가지치기에 적합하다. 체인톱의 출력, 체인톱의 힘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는 홀스파워, HP로 나타냅니다. 체인톱의 출력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는 HP, 홀스파워다.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기간의 압축 온도 범위는 500에서 600도입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500도에서 600도까지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뿌려줘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압축 착화 기관이죠.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 점화시키는 점화 장치가 있지만 이 디젤 엔진은 공기를 고온으로 압축해서 연료를 뿌려줘서 자연적으로 착화가 되게 하는 압축 착화 기관이다. 그 압축 온도 범위는 500에서 600도입니다. 1의 단위로 1마력은 75kg/m입니다. 1마력이라고 하면 이 마력의 어원은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을 1m 들어올리는 일의 양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요. 75kg/m다. 체인톱의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무엇에 의해 조정되는가? 체인톱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전 조종 나사로 조정합니다. 연료량은 스로틀 밸브 입구 통로폭을 조정하여 연료량을 조정하는데 그게 공전 조종 나사다. 그래서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전 조종 나사로 체인톱 기화기에 벤투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을 조정합니다. 체인톱의 안내판, 가이드바와 체인의 수명은 안내판은 450시간, 체인은 150시간이에요. 그래서 안내판 수명은 체인 수명의 3배다. 체인은 15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입니다.
체인은 직접 일을 하는 마모되는 부품이니까 수명이 안내판보다 3분의 1로 짧다. 150시간이다. 자, 그리고 체인톱 몸통의 수명은 1500시간입니다. 체인 수명의 10배다. 체인 150, 안내판 450. 톱니를 갈 때 약간 둔하게 갈아야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은 벌목지는, 자, 어떤 벌목지에서 약간 무딘 톱니의 톱으로 해야 작업 능률이 높은가? 바로 참나무 벌목지입니다. 참나무 벌목지에서는 톱니를 약간 둔하게 갈아야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아집니다. 소나무, 퍼플러 아니고 참나무 벌목지다. 노동의 경중을 에너지 대사율로 표시하면 Relative Metabolic Rate로 나타낸다. 비교 에너지 대사율 혹은 작업 대사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열량이 소모되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 대사량에 대한 작업 시의 대사량, 어떤 노동을 할 때 우리가 더 추가해서 소모한 대사량, 그 대사량이 작업 대사량인데 그 비율을 작업 대사율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기초 대사량분에 작업을 할 때 소비한 열량이 있겠죠? 여기에는 기초 대사량과 노동으로 추가된 대사량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안정상태, 가만히 있을 때의 소비 열량을 다시 빼주면 작업으로 인해서 소모한 에너지, 작업 대사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RMR,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 자, 대기 오염 물질로만 짝지은 것은 황화수소, 분진, 질소산화물은 모두 대기 오염 물질이고 그냥 수소, 그냥 질소, 이산화탄소 이 자체로 대기오염 물질은 아니죠. 이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인 황이 들어가거나 분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녹스죠.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물질이고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아니다. 자, 산성비는 pH 농도 5.6 이하의 비를 말합니다. pH 5.6 이하. 그리고 빗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은 토양 중에 알루미늄이나 철 등 중금속의 용해를 증가시킨다. 맞고요. 수소이온이 알루미늄, 철 등 중금속 용해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빗물에 녹아있는 질산염이 잎에 흡수되면 잎 속의 양분을 용탈시킵니다. 질산염은 잎 속의 양분을 용탈시킨다. 산성비의 특징이고, 하지만 산성비 속에 탄소산화물이 산성비를 일으킨다. 자, 탄소산화물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산화황, SO2, 질소산화물, 녹수 같은 것들이 산성비의 원인 물질입니다. 주로 황성분이 산성비의 원인이다. 자,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은 어떤 지표? 바로 대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침엽수입니다. 대기오염 검지 침엽수다.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 전소낙. 그리고 밤나무, 느티나무는 대기오염 검지 화렵수입니다. 결국 전소낙, 밤느. 전소낙, 밤느는 대기오염 검지 지표식물입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식물에는 전나무, 소나무, 낙엽송, 밤나무, 느티나무 있다. 전소낙, 밤느, 그 외에 이끼류나 메밀, 참깨 등도 지표식물로 활용됩니다. 체인톱의 기화기에는 총 3개의 연료분사구가 있습니다. 체인톱의 기화기에는 연료분사구 3개 있다. 주노즐과 제1공전노즐, 제2공전노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연료분사구, 체인톱 연료분사구 3개 있다. 안내판 가이드바의 코 윗부분에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체인이 느슨하면 안내판 코 윗부분에 요철이 생긴다. 가이드바 코 윗부분 요철 생기는 이유는 체인 느슨해서 생깁니다. 산림 작업 중에 사고율이 가장 높은 작업 공정은 바로 잇목 수확 작업입니다. 자, 잇목 수확 작업은 멀또한 잇목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조제한다고 하죠. 이렇게 조제한 집제목을 시장이나 공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바로 잇목 수확 작업입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산림 작업 중에 사고율이 가장 높다. 잇목 수확 작업. 자, 불완전 균류라고 하면 무성세대, 유성 아니고 무성세대만으로 분류된 균이 바로 불완전 균류입니다. 불완전 균류는 무성세대만으로 분류된 균이다. 수목병원균의 전염원에는 바이러스, 진균, 세균, 기생식물의 종자포자가 바로 수목병원균의 전염원입니다. 자, 모두 기생을 하죠. 기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병원균을 전염시킨다. 바이러스, 진균, 세균, 그리고 기생식물의 종자포자. 수목병원균 전염원이지만 새는 아닙니다. 새는 비기생성으로 수목의 병원균 전염원 아니다. 산불에 강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에는 대표적으로 은행나무와 대왕송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산불에 강한 거죠. 은행나무와 대왕송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산불에 강한 수종은 하고 자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종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침엽수 중에 내화력이 강하다. 잎은 개까분데 내화력이 커서 잎은 개까분데 잎갈나무, 은행나무, 개비자나무, 가문비나무, 군비나무, 대왕송. 산불에 강해서 잎은 개까분데 내화력이 강한 침엽수고요. 화렵수에는 고구마 숲이가 참내 화력 크다. 네, 화력 크다. 내 화력 강하다. 고구마 숲이 참내 화력 크다. 음나무, 고로쇠나무, 고강나무, 마가모, 수수꽃다리, 피나무, 가죽나무, 참나무, 내군도 단풍, 사시나무가 내화력이 큰 화렵수입니다. 고구마 숲이 참 내화력 크다. 체인톱의 체인을 2개를 구입해서 매일 교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자, 상식적으로 2개를 교대하면서 사용하면 한 개가 파손 시에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체인의 작업 능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체인 2개와 스프로킷 1개의 마모율이 같기 때문이다. 자, 체인은 수명이 150시간, 스프로킷은 그럼 300시간이겠죠. 체인 2개와 스프로킷 1개의 마모율 같다. 하지만 체인 2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 같다? 틀렸겠죠. 체인 3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이 같습니다. 체인 1개는 150시간, 안내판은 450시간이기 때문에 체인 3개와 안내판 1개가 마모율이 같다. 기계톱의 몸통과 작업기와의 연결 부위에 고무뭉치가 끼어 있는데 이 고무뭉치의 역할은 기계톱의 진동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고무뭉치는 진동 예방, 기계톱 몸통과 작업기의 연결 부위에 고무뭉치는 진동 예방을 한다. 작업장에서 작업자 배치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안전이겠죠. 안전성 최대화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작업 능률과 작업량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전성이다.
소나무 혹병, 잣나무 잎녹병, 전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녹병, 잣나무 털녹병. 자, 얘네들은 담자균류, 담자균류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소나무 혹병, 잣나무 잎녹병, 전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녹병, 잣나무 털녹병. 자, 외우기 만만치 않겠죠? 그 다음에 밤나무 줄기마름병, 낙엽송 가지끝 마름병, 그을음병은 바로 짜낭균류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 낙엽송 가지끝 마름병, 그을음병이에요. 짜낭균. 자, 좀 쉽게 외워야 될 텐데. 자, 뭘 담자? 짠잎, 짜털, 밤녹, 변비서 쏙 담자. 담자균에 의해서 발병하고요. 밤줄 낙지하는 워런 버핏, 그 병은 짜낭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외워봅니다. 짠잎, 짜털, 밤녹, 전비서 쏙 담자. 담자균, 밤줄 낙지, 버핏, 그 병, 짜낭균. 일단 짠잎, 짜털, 요거는 잘 외워야겠죠. 짠잎, 짜털 쏙 담자. 넘어가겠습니다. 잣나무 털녹병, 모수병의 병징 및 표징은 줄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줄기로 침입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병원균의 침입 부위는 어디냐? 바로 잎입니다. 잣나무 털녹병의 병징 표징은 줄기에 나타나지만 그 최초 침입 부위는 잎이다. 이 짜털병의 병원균은 8월 하순경에 잎으로 침입해서 점점 줄기로 침입한 후에 한 2년에서 4년까지 잠복했다가 줄기에 노란색 녹포자가 돼서 요게 터지면서 송이풀류나 까치밥나무, 중간 기주죠? 얘네 송이풀과 까치밥나무로 전이가 됩니다. 잣나무 털녹병, 짜털, 병원균 침입 부위는 잎이다. 자, 묘상의 서리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서리빨 피해, 상주 피해라고 하죠. 상주. 서리빨 피해는 토양에 물이 많은 이 점토질 토양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래나 유기물을 섞어서 토지를 개량한다. 사토나 유기물을 섞는 것, 요거 맞고요. 서리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를 좋게 하여 토양 수분을 감소시킨다. 맞겠죠? 혹은 지피나 왕겨 또는 낙엽으로 덮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점토질 토양을 섞어 토지를 개선한다. 요게 틀렸겠네요. 서리빨 피해, 상주를 막기 위해서는 토양에 물이 적어야 됩니다. 점토질 토양 틀렸다. 우리나라 임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계톱 가이드바, 안내판의 길이는 30에서 60cm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에서 널리 쓰이는 가이드바, 안내판 길이는 30에서 60cm다. 기계톱 시동 시에 플러그의 조기 점화가 원인이 돼서 엔진 시동 시에 뒤로 튕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계톱 시동 시에 플러그 조기 점화는 스타트 시 엔진이 뒤로 튕기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기계톱 사용은 야외 숲속 작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면 안 되나? 어린이와 동물이 뛰노는 것, 특정 동식물의 분포지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숲속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쉬운 문제. 자, 기계톱 작업에서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른 연마로 작업 능률과 기계 및 체인의 수명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 문제가 긴데 기계톱의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준다. 요게 중요 키워드고요. 바로 깊이 제한부입니다. 이 깊이 제한부는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주고 다르게 연마해야 작업 능률과 체인 수명을 높일 수 있다. 깊이 제한부. 자, 농약의 분류 기준을 보면 어떤 형태나 제형에 따라 분류하면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액제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농약 자체가 어떤 형태로 돼 있나? 액체로 돼 있냐? 가루 형태로 돼 있냐? 물에 섞어서 쓰는 수화제 형태로 돼 있냐? 이런 게 제형에 따른 분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뭘 죽일 건데 살균제, 살충제, 응애를 죽이는 살비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사용 방법에 따라서 훈증에서 사용하는 소화중독제, 유인제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고요. 자, 주성분이 뭘로 돼 있냐? 유기인계로 돼 있냐?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유황계로 돼 있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주성분에 의한 분류법이겠죠. 자, 제형에 의해서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액제 등으로 나눈다. 요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TR율이 높을 때 즉, 자, 지하부, 뿌리부가 분자인 지상부보다 중량이 적은 거겠죠? 자, 이 TR율은 지하부분의 지상부니까 분모, 요 지하부가 크다는 것은 뿌리가 잘 활착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부가 좋지 못하다. 이 지하부 비율이 낮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분모가 작은 거니까 이 TR율 전체 숫자는 커지겠죠? 높아진다. 그래서 TR율이 낮을 때, 이게 낮은 숫자를 보일 때, 즉 분모, 뿌리부가 활착이 좋을 때 TR율이 낮은 게 되겠고 이 전체 TR율이 높을 때는 활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착되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다. 뿌리가 죽겠죠? 건조한 양지에 심었다. 적정 식재 시기보다 늦어졌다. 자, 모두 뿌리가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TR율 높을 때 활착되지 못한다.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았다. 건조한 양지에 심었다. 적정 식재 시기보다 늦어졌다. 묘목이 활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봉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